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기록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방법.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를 출간한 전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변웅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카페에 처음 네, 오셨죠? 처음 왔습니다. 오시는 길 기분은 어떠셨는지. 예, 제가 오전에 소비자 단체 포럼에 무슨 토론을 하고요. 아. 택시 타고 왔는데 처음 왔지만은 이렇게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북카페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정말 좋은 책 있으면 여기 좀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장바구니 서점 장바구니 열어두고 들으신다는 분들도 그러시군요.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꼭 읽어야만 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 얼른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서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지금 제가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위원장 지내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어떤 곳인가요? 예,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고요. 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다양한 분쟁들을 처리를 합니다.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네. 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음. 건축, 금융 다양한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소비자, 사업자의 분쟁을 처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을 처리하는 곳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일단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네. 그렇죠. 마음이 상해 있고 근데 뭔가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더 이게 어렵고 일하시면서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기도 예, 해요. 저도 분쟁 조정. 어렵지만 이제 담당하는 팀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음.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네. 심지어는 형사 고소하는 그런 경우도 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정안을 네. 저희가 내야 되기도 어렵고요. 또 음. 그런데 이걸 또 저희가 아무런 원칙 없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또 법이 정한 또 원칙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좀 당사자들이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느라 좀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조정할 때 어떤 그 기술 핵심적인 것들이 또 있겠네요. 네네. 일단 당사자들의 의사를 잘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칙도 또 있거든요. 법이 네. 정의 원칙. 그 테두리 내에서 뭔가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당사자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계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 책을 또 묻게 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책 묻게 된 과정이라든지 쓰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금년 1월 달에 3년 임기가 만료됐고요. 예, 그러다가 원래는 이제 로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네. 쉽게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을 돌이키면서 또 소비자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특히 네. 이제 제가 3년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소비자 분쟁들을 이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았고요. 예를 들면 머지 포인트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티모웨프 사건, 그런 네. 것들을 처리하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기록에 남겨서 또 다음 분들이 또 같이 참고를 하고 네. 우리 소비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이 변호사님 들어오시자마자 책에 나온 지금 몇 가지 이 굵직한 사건들 중에서 저도 한 2개 정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신기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미 전 거리두기가 좀 된 상태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또 드렸죠. 근데 이제 변호사님 안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일들 우리 도처에 많이 있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말 실제를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이 세계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변호사로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어떤 계기들 궁금합니다. 예, 계기는 사실은 꽤 오래전인데요. 1993년에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여름방학 때 그 봉사활동으로 소비자 단체에서 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그 언제 이제 할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냥 멋모르고 영어로다가 anytime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이제 주최 측에서 네. 아, 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어. 오해를 하셔서 한 달 방학 내내 이제 거기서 마치 직원처럼 네.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많은 분들을 그때 뵀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소비자 단체에서 네. 봉사활동을 했고 특히 그 소비자 단체 협의회 자율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 위원장 이런 걸 또 한 10년 어. 이상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21년 말에 또 제가 이제 이런 그 공적으로 아예 이제 전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요.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anytime 그 한 단어가 정말 어찌 보면 내 삶의 방향을 바꾼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진창숙님, 오늘 초대석 필청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희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어요. 우리 카페인님들께 좀 인사해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니타임 때문에 고생하시게 되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고생하시게 된 것은 사실이긴 하나 후회 없으시죠? 너무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재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보람도 있고 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보상을 못 받게 되시면은 좀 안타까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주영님, 변웅재 작가님 반가워요. 또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통해서 또 이 책에 대한 얘기 들으신 우리 카페인 분들 많으신데요. 카페인 분들 중에서도 이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이 출간한 변웅재 변호사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니까 지금 이 6장으로 구성을 하시면서 시작할 때마다 또 일기를 또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변웅재 그 변호사님의 생각과 그 경험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좀 재미나게 읽게 됐어요. 예, 제가 사실 뭐 이런 이제 소비자 관련 사건들을 그냥 쭉 열거만 하면은 네. 사실은 뭐 그냥 일반 사례집하고 다를 게 없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 3년간 아시지만 이제 우리나라 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 네. 시기였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 또 제 네. 개인적인 상황과 한번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제가 틈틈이 일기를 쓴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또 시기를 맞춰 보니까는 이게 또 절묘하게 맞아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뭐 아시지만은 이런 개인의 일기를 공개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런 저의 솔직한 그런 느낌을 밝히는 게 아마 좋겠다라고 해서 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일기를 쓰실 때는 이것이 언젠가 책이 되리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셨던 네, 거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냥 네. 그때그때 제 느낌을 좀 적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책이 좀 재미있어지고 그다음에 맞아요. 저의 이제 솔직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쓴다면 아마 못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받았던 느낌을 솔직하게 또 네. 쓴 그런 이제 그 적었다는 점에서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좋은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내가 했던 기록 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날을 또 만들기도 했네요. 네, 애니타임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일기도 그렇고 오늘 북카페에 오시면서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어떤 음악부터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추천곡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를 소비자 분쟁 조정이라는 데로 이끌어준 데가 우리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네. 우리 팀원들한테 좀 추천을 해달라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저희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고생하는 또 소비자 단체에서 네.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율분쟁 조정위원회의 선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이 네, 곡은. 예, 이 그렇죠? 곡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곡은 그렇습니다 하신 거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금 선곡 리스트를 만들어 추천받은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대가 더 됩니다.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우리 카페인 분들께 어떤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안타레스에서 나온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를 품고 오신 변웅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향숙님이 첫 곡의 의미가 크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진영님은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참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선곡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추천받아 오신 것도요 하셨어요. 아, 이 음악 추천해달라라고 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고민을 일단 많이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아, 어머, 이거. 네, 아, 그래서 논의까지? 이제, 네, 그래서 복수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복수로 추천한 것 중에서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온 그런 음악들입니다, 오늘. 이제 복수 추천을 받고 지금 거의 회의, 선곡을 위한 회의를 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혜진님, 신기하게 이 노래가 나오니 바람이 솔솔 불어오네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하셨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바람이 네네. 솔솔 불어오는. 9908 쓰시는 카페인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소비 행위가 문제가 생기는 건 일상의 평화로움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애니타임으로 소중한 이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줄여서 소분위라고도 하고 네. 소협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드는 이 어떤 직업적인 습관이잖아요. 직업병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도 많이 이제 뭐 보셨을 텐데 우리 물건을 사면은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뭐 물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뭐 처리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 붙여 있거든요. 보통 잘 네, 안 작게 보시죠? 이제 써 있는 네, 근데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봅니다. 네. 아, 왜냐하면 그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데 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사업자가 나는 분쟁 해결 기준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한 아,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거든요. 사업자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네요. 네네. 그리고 오, 법적으로 이제 또 구속력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아, 그런 거를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체크해서 보고요. 근데 또 네, 게으른 사업자분들은 그 예전에는 이제 분쟁 해결 기준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럼 또 옛날 이름을 또 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회사는 좀 게으른 어, 회사구나. 그런 거를 좀 발견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지 않고 네네.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네. 안 하는 거죠. 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직접 일하시는 분들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삶의 어떤 영역들 너무 흥미롭고요. 자, 이 책에서 진짜 와, 이런 상황 되게 애매하다 싶은 게 진짜 많았어요. 요즘 뭐 전자상거래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 분쟁들 좀 만나볼까요? 예, 전자상거래가 사실 분쟁이 가장 많은데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이 네, 뭐 전자상거래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물건에 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네, 하시는데 사업자는 또 사업자 나름대로 요새 이제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 CCTV나 이런 거를 또 전체 과정을 촬영을 또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사업자는 나는 멀쩡한 물건을 보냈는데 네, 근데 소비자께서는 나는 또 하자 있는 물건을 보냈다. 이런 건 네, 정말 이게 제가 책에서도 표현해서 이거 귀신이 고칼 그러니까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또 이게 사양이 복잡하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나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같이 되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제품 자체의 하자인지 아니면은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연결되는 거에 하자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해서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분쟁도 이것도 이제 서비스가 무엇이냐부터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제 서비스를 무료 이렇게 이제 어디서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하고 무료로 줄 때 그럴 때 또 약간 이건 아닌데라고 조금 게으른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어찌 예. 보면.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에 이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평생 종사한 사람인데 네. 서비스가 무료다라는 인식은 어.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서비스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뭐 자동차를 산다, 텔레비전을 산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다른 게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사실은 그 뭐 어떤 청소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인테리어를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쟁이 커질 수 있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O2O라고 해서 네. 온라인으로 그 서비스를 많이 이제 음.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는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더 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면 그런 서비스의 영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 게 이제 더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상황이 바뀌는 것을 느끼시죠.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소비자의 어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어떤 분쟁의 그 사례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도.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방문 판매나 뭐 네. 이런 게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 관련된 음. 분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뭐 저희가 조정할 때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 특히 요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사업 구조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면은 뭐 편의점에서 택배를 발송하신다. 또 네. 그 동네에 있는 세탁 그 체인점에 세탁물을 맡긴다.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그게 사업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분쟁이 생기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참 많다고 하셨는데 책에 나온 그 사례들 중에서 같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이 결혼정보 업체 관련 분쟁 이것도 되게 애매하던데요.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분쟁의 소비자 분쟁의 기준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뭘 잘못했는지를 볼 때는 객관적인 걸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직업을 잘못 알려줬다든가 무슨 뭐 종교를 잘못 알려줬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종교라 하더라도 나는 독실한 뭐 기독교인이어야 돼. 근데 이제 독실한이라는 또 기준이 좀 애매한 거죠. 또 그쵸.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나는 돈이 아주 많은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또 어느 정도 뭐 재산이 돼야 또 돈이 많은가라는 기준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정치적 성향을 또 네. 중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쟁이 자주 생기는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분쟁을 또 막고 잘 풀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이를테면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판매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해결책을 제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 취지는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 사업자,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게 좋겠는지를 이제 나름대로 조언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께서는 이 좀 꼼꼼하게 특히 이런 서비스 관련 계약 이런 건 상당히 꼼꼼하게 보셔야 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프로로서 정말 프로로서 프로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옛날에 그 프로야구 경기에서 이제 계속 어느 팀이 지니까는 네. 그 팬들이 그 느그가 프로 맞냐 뭐 이렇게 이제 그 구호를 붙이신 경우도 있는데 이게 프로 정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 네. 이제 오늘 보니까 SKT가 그 거액의 또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아마 이제 소비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제 책에도 좀 그런 얘기가 그쵸. 나와 있는데 과연 기업이 정말 프로답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정부는 이제 정부 나름대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뭔가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조언을 좀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답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희님, 변호사님 물건의 하자보다 서비스 부분은 기준이 묘해서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도 분쟁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비스 관련 민원 넣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어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물건 하자는 비교적 간단한데 여기서 서비스 관련 민원을 넣으실 때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래 어떻게 합의됐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계약서가 자세히 돼 있으면은 좋지만은 네. 또 계약서는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서 외에 이제 사업자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셨는지를 뭐 그동안 주고받으신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제출하시고 네. 근데 그거와 실제 이제 이행이 된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뭐 제일 좋기는 이제 표 같은 걸로 만들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은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 같은 걸로 정리해서 민원을 제출하시면 이제 소비자원 담당자분도 금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이게 계약은 합의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서 차이가 생겼구나. 그러면은 사업자를 설득하기도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말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로 정리된 잘 준비된 자료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소비자 측에서 준비한 근데 사업자 측에서도 이걸 보고서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그게 정리가 잘 안 되시더라도 우리 소비자원이나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 우리 팀원들이 또 잘 정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니까 이런 소비자 분쟁 조정 중에서도 특히 의료와 금융 이 두 세계는 너무 더 어려운 그런 분야로 꼽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는 아시지만 이제 의료 과실이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가 일반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의사분들도 또 뭐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뭐 고의로 그렇게 또 잘못을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상치 못한 네. 그런 합병증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건이 많은데요. 네. 네, 보험 사건은 이제 금액도 크고 또 사안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특히 금융 얘기하시면서 이게 사실 곳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되면 이제 법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하게 이제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이 책에는 이 분쟁 조정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약간 이해 그리고 조금 배려하는 거, 약간 양보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강조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금융 얘기하시면서 이제 보통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뺏는 것은 잘 하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네네. 행위에서. 근데 그런 것을 살짝 예로 들면서 비가 막 쏟아질 때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뺏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신 부분이 좀 인상적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네, 실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네,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셨는데 어떻게 이제 좀 불의의 사고로 네. 좀 어려움을 겪으셔서 이제 보험 계약을 해지하셨다가 뭐 그런 또 네.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그런 건데 사람 일이 참 그런 게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보험사가 생긴 거죠. 그쵸. 그 가족분이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그런데 그걸 제가 보면서 보험사가 자기 고객이 계속 몇 년 동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 사실은 보험사가 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객이 어떤 일이 생겼나.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매정하게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가지고 뭐 아니면 문자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보험료 안 내시면 뭐 해지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매정하게 하는 게 과연 보험사로서 태도가 맞는 건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어떤 비유 같은 것들이 너무 마음을 움직이는 비유가 많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박주영님 판매자가 프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구매자도 진상이 안 되어야 하는 듯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진상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많이 이제 업무하시면서도 많이 접하셨죠. 저런 단어들.
예, 예. 뭐 그렇죠. 저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소비자 그 분쟁을 이제 당사자들끼리도 많이 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어떻게 해야 이제 진상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이 책에 많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예, 두 번째 추천곡은 이찬혁의 파노라마인데요. 음. 예, 이거는 이제 저와 3년간 동고동락했던 우리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팀원들이 추천해 준 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유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네. 해줬고 이번에는 소비자 분쟁 조정의 팀원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료 분쟁이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의료 분쟁의 그런 아픈 좀 기억도 아. 나고요. 또 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소중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네. 때문에 이 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와, 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그 팀원들이 이제 네네, 추천을 해준 그래서 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 북카페 그 청취자 가화라는 필명을 쓰시는 혜리님, 청취자 혜리님이 신청한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러시군요. 이렇게 혜리님이 거긴 건 아니실 수 있겠지만 또 묘하게 이렇게 신청이 많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찬혁의 파노라마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를 주관한 전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변웅재 변호사와 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변호사님이 또 이 팀원들과 주고받는 그 얘기 살짝 들려주셨는데 고민이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위원으로 넘겨서 다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를 자주 네네.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함께 선곡을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카페인 분들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그 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하신 일 자체가. 네, 그러니까 혼자서 뭘 결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또 나옵니다. 예, 음. 그리고 또 논의를 하다 보면 또 그게 계속 좋아지고요. 예, 그리고 어. 또 서로 합의를 해서 했다는 게 사실은 좀 혼자서 내가 뭘 결정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창한 회의라고 하지 않아도 네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카페 에디션 제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표정이 그래서 제가 약간 긴장했습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 않은 이유는요 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없어서 거창할 필요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제가 막 설명을 하게 됐는데 북카페 에디션 우리가 오늘 사인할 때 우리 카페인 분들이 오늘만 받으실 수 있는 좀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거 그려주셔도 돼요. 제가 이러면서 얘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좀 놀라셨죠? 예, 예, 저는 그냥 서명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요. 예, 그건 근데도 사인본을 이제 예, 만들어주시는 예, 예. 거는. 그림,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네.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서울하고 그 이제 음성 거기 소비자원 본원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바라본 그 소회가 뭐 꽃이 피고 이런 거를 제가 책에 좀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본 풍경을 제가 추상화해서 그러니까 산과 추상화라는 산, 부분. 네. 그 산과 꽃을 네. 예, 함께 그릴까 와. 생각합니다. 이동하면서 바라봤던 그 길의 풍경, 네네. 그때 산과 꽃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추상화해서라고 지금 예,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네. 아주 세밀하게 할 수도 없고요. 네. 아니 근데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신 우리 작가님들, 초대손님들이 보통 이 두 갈래 길로 가는데요. 진짜 이제 사인한 거 그러니까 그림 그리신 거 보고 진짜 못 그리신 거 맞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 잘 그리신데 왜 못 그리신다고 얘기하셨지? 개인 의견이었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될지는 저희가 또 설렘으로 보겠습니다. 둘 다 사실 너무 재미나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산과 꽃을 추상화한 북카페 에디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함께 해주시면 카페인 분들 추첨해서 드리고요. 사례들을 좀 볼까요? 아까 뭐 진상이란 말도 했지만 요즘 뭐 갑질 이런 것들도요. 뭐 고객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판매자 측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 분쟁 사례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비자분들께서 뭐 가끔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게 뭐 음식을 드시다가 잘못 드신 것들 뭐 네. 이렇게 이제 하시긴 하는데 사실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를 드시다가 이제 좀 이빨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사업자가 어떻게 게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그 결혼식 이제 그 갔다가 이제 뷔페 식당을 갔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각각류 드시다가 그 이가 잘못되셔도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보면서 아, 이 사업자분도 아마 그런 걸 겪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거에 대한 경험으로 이제 와. 각각류 드시다가 이제 자기가 조심해서 드셔라라고 그렇죠, 사전 그렇죠. 경고도 하시고 또 오. 이제 일종의 책임이 없다라는 네. 면책 그 고지도 하시는 걸 보고서 네. 이게 사업자분들도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쉽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문구가 하나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만약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큰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은 소비자에게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제품, 서비스를 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설명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제 완벽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그 사업자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여러 부분들이 사실 그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세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걸로 이렇게 볼 때는 사실 거리를 두고 볼 때는 그냥 훅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데 막상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됐을 때는 아, 이런 부분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건 이후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책을 보면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것이 이를테면 그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뭐 팬 미팅 그러니까 어떤 추첨 여부 때문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추첨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환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네. 그 이제 소비자분들이 네.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앨범을 구매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앨범을 많이 구매할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또 뭐 계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아무래도 뭐 몇십 개, 많은 분은 이제 몇백 개까지 구매하시는데 그래서 팬미팅에 당첨이 되시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당첨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게 이제 전자선거래법상 네.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환불을 요청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물건 자체는 물론 이제 그대로 있지만은 그쵸. 사실은 그 물건과 그 팬미팅 참여하려는 그 이제 당첨에 참여하는 그 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합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제 사업자는 아, 그거는 이제 그 이미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네. 사업자도 주장을 하시는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걸 환불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구매한 그런 앨범이 과연 또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게 또 이제 환경적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 진짜 사건을 이렇게 이 글로 책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몰입이 되는데 뭐 이를테면 명품 구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장에도 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 것들. 포장은 원래 이제 법률상으로 보면 이제 포장은 포장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명품은 물론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있긴 그렇죠. 하습니다만은 그 이 포장이 또 이제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또 쇼핑백이 판매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포장하는 포장이 만약에 이제 좀 구겨져 있다든가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소비자 불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마 BTS 팬들은 잘 아실 텐데 그 네. BTS 그 굿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포장별로 또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럼 또 소비자분은 나는 그 포장별로 내가 구매를 하는데 네. 그게 뭐가 문제가 있네 하면 이제 그걸 또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 소비자 분쟁을 조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아까 말씀한 그런 사업자, 소비자의 그런 주장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1년 단위 회원권을 끊는다거나 하면 조금 더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환불하게 됐을 때 이때 그러니까 이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해야 할 것인가 여기도 좀 고민스럽던데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데 그 헬스장 처음에 들어가실 때 뭐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이제 환불하실 때 보면은 계약서에 이제 정상가 이런 문구가 나오고 그 정상가로 이제 계산해 보면 환불 금액이 없고 뭐 이런 오.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네. 소비자분은 내가 뭐 1년 계약하고 3개월 만에 해지를 했는데 환불이 하나도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사업자는 이제 사업자 분들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1년 계약이라 할인을 해준 건데 네. 3개월 만에 이제 해지됐으니까 이거는 정상가로 그 이제 환불되는 금액이 적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저희 위원회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에서 많이 겪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와, 이런 서비스도 있었구나 놀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흥미롭더라고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분쟁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 네, 이게 꾸준히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겪으시고 또 이런 그 로또 당첨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니까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1년에 몇만 원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쪽이 재미 같은 재미삼아 거였는데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금액이 커지면서 심지어는 뭐 아.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측을 한다. 뭐 네. 또 어느 회사는 그거 갖고 또 특허까지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거액을 몇백만 원씩을 지급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은 사실은 로또 당첨 번호는 이제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그렇죠.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비스를 이용한 데서 뭐 1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인데 여기서 많이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가치로 평가해야 될지도 참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서 이제 서비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소비자는 너무 난감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 내지는 이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사업자가 또 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의 예는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거를 일종의 이제 계속 거래를 중도 해지한 걸로 봐서 네. 이제 기존의 이 서비스 된 거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 사업자분들이 우리가 사업하는 게 적법하다고 인정된 거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이제 제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분쟁 조정 목적으로만 한 거지. 네. 우리가 이 사업이 적법하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다라는 걸 또 저희가 결정문에 또 명시를 해서 그런 오해를 또 막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세심한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음악은 어떤 건가요? 왠지 이렇게 여쭤보면서도 좀 설레요. 이번엔 또 무슨 어떤 분들이 또 선곡을 하셨을까? 이 곡도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멤버들이 팀원들이 추천해 준 노래인데요. 조금 이제 의미는 다릅니다. 홍혜진의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라는 네. 노래인데요. 저 추천하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들으면 좋다 이렇게 추천을 오.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너무 빠르고 편리한 이런 것만 추구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소비 이런 아. 걸 좀 느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소비라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이 선곡 이유도 너무 재미나고요. 이 많은 분쟁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충동 구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섣불리 딱 마음이 혹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이게 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상당히 많나요?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구매가 편해지면은 네. 이게 충동 구매가 많아집니다.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책을 엄청 많이 충동 구매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구매하니까 빨리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 이제 오전에 구매했는데 바로 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월 카드 내역을 봤더니 책값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동 구매 영향이다 생각합니다. 분쟁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이건 읽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읽으면 되니까 뭐 손상된 것도 없고요. 어떤 서비스도 서로 분쟁을 유발하진 않았습니다. 자, 홍혜진의 멈춰서게 하는 것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나의 소비자 분쟁 조정기를 출간한 변웅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명희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귀하고 여유로운 오후 반차입니다. 변웅재 변호사님 선곡 들으며 산뜻하다가 경쾌하다가 오늘 저처럼 느리게 여유롭네요. 이야기도 찬찬히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소비 조급증이 느껴지지 않는, 평정심이 느껴지는 사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은숙 님도 제철 좋은 먹거리와 문화공연 나들이 몸, 마음, 정신 건강해지는 소비를 선호한다고 사연 주셨거든요. 변호사님 덕분에 일상의 소비 패턴 곰곰이 떠올려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변웅재 변호사님도 지금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책 90권 담겨 있다고 자랑하셨어요. 자랑 맞죠? 네네. 네, 장바구니에 담아두셨는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뭔가 삘이 팍 오면 딱 결제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책의 세계는 사실 충동 구매의 위험성이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읽으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만약에 사려고 읽었는데 제가 못 읽었잖아요를 어디다 항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자윤님은 왠지 지금도 팀원들과 어떤 그림으로 사인할지 문자로 논의하고 계실 것 같네요. 우리 북카페 에디션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서 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분들과 지금 상의하실 것 같다고 주셨는데 이 상의할 틈이 없으셨죠? 네, 휴대전화기를 밖에 두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냥 정하셨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산과 꽃 추상화 기대하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막 계속 변하니까 소비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6장에 그런 마음이나 걱정, 우려들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 그 관련해서 좀 짚고 싶은 부분 얘기해 주시죠.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또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AI가 어떻게 소비자 친화적으로 될 것인가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전기도 많이 쓰고 자원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사실은 센터. 네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꼭 필요한 분야에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분야가 돼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소비가 직면한 가장 큰 또 고민은 이 고령화입니다. 네, 고령화가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고령화 되시고 이제 저출생 또 문제도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뭐 일본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또 관련된 외국 자료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좀 그 책도 한번 다시 쓰고 그러면 또 다시 이 자리에 또 좀 초대받는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자료를 또 많이 모으고 마음의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네, 쓰실 맞습니다. 준비를. 맞아요. 이 6장에 담아두신 내용들이 제가 이거 진짜 지금 너무 이 또한 직면한 문제다. 그리고 한 5년 후, 10년 후에 이 부분을 해결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좀 무서울 정도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책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담은 다음 책도 기다립니다. 오늘 북카페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떠셨어요? 시간 너무 빨리 갔죠? 네,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뭔가 그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또 관련 일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전 오늘 선곡 포인트들도 너무 재미나게 느껴졌고요.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은 우리 카페인 류재미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카페인 류재미님 몇 년 전에 카페인 계약서 오늘 지금 이 소비자 이 분쟁조정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셨던 그 변호사님 모시고서 또 계약서 얘기 나오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 류재미님이 우리 사랑 담아서 만들어주신 그 계약서 기억하시죠? 그걸 만들어주셨던 그 카페인님이 SG 워너비의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를 북카페 이제 윤고은의 EBS 북카페 6주년 기념 곡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이 곡 오늘 띄우려고 합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